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필수, 중요한 요소 중에 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보험에도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필요한 보장이 다 다른 만큼 나이대별로 보험을 잘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연령별 보험 준비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내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셨다면 강의 시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암보험의 변화를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상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게 딱 맞는 맞춤 플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예전에 20대를 두고 한창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아프면 돈 든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팔팔하고 건강한 20대에게도 그 연령에 맞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령별 보험의 구성 방법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연령별로 좀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갖고 이제 시청자님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꺼내면서 이게 정해진 정답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좋은 보험을 만들어가는 해답의 좀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많이 발생되는 질병과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사망 요인에 따라서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서 이렇게 연령별로 보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용 보시고 새로운 보험이나 본인 보험을 점검하실 분들은 좀 유익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면서 발생되는 생애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 치료비가 65세 이후에 남녀 의료비의 생애 의료비 대비 비중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내가 평균 수명까지 발생되는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이상이 발생이 되신다고 하네요. 1억 이상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50% 이상이 전부 다 65세 이후에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1억이라는 의료비를 쓴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65세 이후에 5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이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5,137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6,8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평균 수명이 기니까 치료의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별로 유병 기간을 한번 또 통계청에 나온 걸 봤더니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통계가 유병의 기인 빨간 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77세, 78세, 79세 이래가지고 한 1년씩 늘어나가고 있는데 유병의 기간은 그 확률보다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균 수명까지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 치료하는데 치료 비용을 좀 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연령별로 질병의 원인들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20대
20, 30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들은 우리가 보험 방송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3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사실은 암이나 뇌, 심장 쪽 질환에 대한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망 요인과는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만 20대가 많이 발생되는 질병들은 사실 충분히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질병들이죠. 그래서 뭐 치액이나 CBD장, 디스크, 손목. 근데 이러한 질병들은 사실은 평생을 안고 가고 큰 위험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병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보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들이 발생되는 이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아까 치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서도 65세 이후에 가장 생애 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50대부터 60대, 70대 한번 봐봤습니다. 보시면은 50대부터 80대까지 거의 암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암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뇌질환입니다. 그 다음이 심장질환이 되시겠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 질병들은 50대가 넘어가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합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디스크 질환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눈 질환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눈 질환도 이제 50대 이후에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관절병이라든지 폐렴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는 괜찮은데 80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질병이 있어요. 보시면은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만기를 80세로 잡느냐, 90세로 잡느냐, 100세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 차이가 크게 차이 납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기간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만기를 길게 잡았을 때는 사실은 치매도 보험료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치매보험을 짤 때는 90세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많은 제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50대부터 80대까지 많이 발생되는 질병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연령별로 사망 원인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사망과는 상관없이 많이 발생되는 질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해가지고 한 80세 이상까지 딱 봤을 때 40세 이후에는 고의적인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찌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40세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30대, 40대는 뭐 암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30대까지는 그래도 큰 질병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적어요.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기를 30세로 끊었을 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걱정하고 준비하고 이제 내가 내 몸을 챙겨야 되는 시점인 40대 이후를 쭉 보시게 되시면은 역시나 좀 전에 봤을 때 40대부터 80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병인 암이 1위입니다. 포지션도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해요.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30%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심장질환, 그 다음이 뇌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령별로 보험의 특약들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시면은 그래도 이런 질병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령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가 연령별로 나눴을 때 20세 이하, 20대부터 40대까지, 50대부터 65세까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세 이하, 많은 질병들이 발생되지 않고 큰 질병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기를 보통 100세까지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 질환들은 사실은 나이가 먹어가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좀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사실 처음에 최초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대로 유지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준비해준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유지하고 거기에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생각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보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연령에는 부모님들이 잘 준비해 놓은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그리고 실손보험을 준비하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0대부터 40대 역시 전 연령에 실손보험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유는요. 사실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험회사가 이득이 취해진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다?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실손보험이라는 게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가장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중대질환에 대한 질병, 이 중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암, 뇌, 심장 쪽 질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잘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면은 사실은 보험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40대는 실손보험 중대질환, 그 다음에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왜? 이 시기에 결혼과 출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혹시 내가 유고 시에 내 자녀들이 남은 자녀들이 그래도 생활하는데 내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게끔 일반 사망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방법은 전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해가지고 이 이유는 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점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약에 30살에 결혼을 했다는 가정이 하면은 사실 자녀분들이 한 30살까지만 되면은 더 이상의 사망보험금은 중요하지 않으니 60세까지만 나는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사망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신에 환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가 없으세요. 환급금은 없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신보험은 뭐냐? 정기보험이랑은 좀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종신토록 사망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보험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종신보험이죠. 왜? 언젠가는 사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종신보험은 정기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신에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대질환에 대한 보험, 일반 사망의 보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나의 니즈에 맞게끔 내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그리고 제가 어린이 보험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 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나의 보험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담아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0대부터 65세까지 역시나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가장 준비합니다. 왜? 이 시기부터 가장 많은 암이나 뇌, 심장 쪽 질환이 발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진단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과 중대질환, 그 다음에 치매나 간병을 좀 준비하자. 사실 50대부터 65세까지는 치매와 간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매와 간병을 미리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이 시기에 준비해야 조금 더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도 역시나 유병력자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건강하실 때 준비하셔가지고 치매나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50대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에서 보면은 뭐 갱신형이 나쁘다, 비갱신형이 좋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연령별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대가 넘어가지고 50대 중반이 넘어갔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데 20년이나 25년, 30년 갱신형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거기에 수술비 필름도 같이 가져가시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후. 65세 이후에도 역시나 실손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손보험을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요. 입원하거나 수술이 아니고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원 치료가 되는 건 실손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65세가 넘어갔을 때는 사실은 치매나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라고 적었습니다. 전부 다가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험이 없다는 전제에서 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치매나 간병, 중대질환에 대한 거를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선택하는 건 역시 동일하고요. 역시 50대 이후에는 수술 플랜으로 같이 가져가시면은 좀 그래도 효율적이고 잘 꾸며진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보험을 준비하는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실손보험과 중대질환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모르는 보험이 실손보험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연령별로 가입한 시점마다 약관이 계속 바뀌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내가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이게 보상이 되고 안 되고가 틀려지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현재 존재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입원하고 통원치료, 처방조제비, 거기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MRI 이런 것들. 이 5가지, 6가지 항목이 실손보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가 됐을 때도 이 범주 안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입원을 했을 때는 나의 한도가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가 5천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질병으로 5천만 원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는 90%, 의료보험 적용이 없는 거는 80%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면책기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면책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1년 동안에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료가 발생이 돼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또는 5천만 원의 돈을 다 썼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해가 바뀌었을 때 또 치료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끝나는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다시 91일째부터 보험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책기간이라는 90일이 존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는 통원은 갔다 오는 거니까 한도가 1이에요. 하루의 한도가 25만 원으로 책정된다. 거기서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15,000원, 2만 원이 있다. 10,000원과 15,000원, 2만 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치료받는 병원에 따라서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2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또 이제 급여나 비급여 나눠가지고 이 2가지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준다. 여기서도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360일 내내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통원의 한도는 180일이 한도다. 180번의 통원 치료를 받았으면은 남은 180일은 통원 치료 못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조제비. 약국에서 통원치료 받고 처방전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게 하루의 한도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본인 부담금 8,000원을 빼고 이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90%나 비급여 80% 요거 공제하고 받는 거니까 요것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별도로 보험회사들이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치료, MRI 비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가지고 한도를 정해놓고 보상을 해준다.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도수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이 입원 통원 처방에 해당이 돼도 여기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특약으로 보험금을 준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기된 15년입니다. 지금 가입했으면 앞으로 15년 동안의 현재의 조건을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재가입이 되고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실손보험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대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질환, 암, 뇌, 심장 쪽 질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암보험은 준비하실 때 내가 중대질환을 준비하시는데 암보험은 이런 걸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소외감이라는 것도 또 하나가 생겼어요. 돈으로 따지면 이제 보험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가장 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주고 이게 가장 적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류를 보게 되면은 이 기타 모든 암이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전막 내암을 소외감으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갑상선, 제자리, 경계성 전염, 비타 피부암을 유사암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소외감의 분류가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 일반암과 유사암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일반암과 유사암의 분류만 있는. 그래서 이 소외감의 구분이 없이 이 소외감에 걸리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좀 더 알아보고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 분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사암과 일반암의 분류만 있고 소외감 분류는 없는 보험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대 질환 중에서 이제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은 뇌질환과 관련돼서 크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있습니다. 심장 쪽 질환들도 급성심근경색과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으세요. 요거는 보시면은 부등호가 뇌혈관으로 크게 되어 있고 뇌졸중으로 크게 되어 있고 뇌출혈이 가장 작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확률적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셨을 때 내가 혜택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 다양한 뇌와 관련된 질병들 중에 뇌출혈과 해당되는 거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차지하는 거죠. 뇌출혈은.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뇌졸중을 봤더니 뇌경색적 질병이 한 46%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63% 정도가 뇌졸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질병은 어떻게 되냐?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급성심근경색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한 10% 정도, 9% 조금 넘는 확률밖에 발생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는 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때만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심장 쪽 질환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협심증이라는 부분 거의 3분의 2 정도가 심장 쪽 질환의 협심증이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협심증은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되어 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 2대 질환은 뇌혈관, 뇌졸중 위주로 보험을 준비하시고 심장 쪽 질환은 허혈 심장 질환 요거 위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 거기에 2대 질환인 뇌나 심장 쪽 질환들도 사실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2대 질환은 가입 한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 한도도 굉장히 낮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른 보험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안보험도. 근데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는 미리 준비하셔야지 가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그리고 뇌나 심장 쪽 질환도 재발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진단되는 금액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시면은 재발됐을 때 수술했을 때도 보험금 해당 지급될 수 있으니까 이대 질환은 진단비와 수술 특약을 동시에 준비하자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치매와 간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깊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가장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치매보험은 일단은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입니다.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하는 내가 이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보험 말 그대로 치매 때만 보상이 되세요. 그래서 치매를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경도치매일 때 얼마, 중증치매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진단금을 줍니다. 근데 치매보험의 핵심은 사실은 생활비예요. 이 생활비를 통해서 내가 간병인을 썼을 때 이 생활비로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매월 줍니다. 그래서 생활비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꼭 아셔야 될 거는 생활비가 지급되는 것도 이 중증 치매 정도의 수준에 왔을 때 생활비가 지급된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딱 치매에만 보상이 되세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간병인 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면은 약간은 치매보험보다는 이 간병인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갱신형이에요. 무조건. 왜? 간병인의 하루의 일당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짜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간병인 보험이라는 거는 상해로 간병인을 쓸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해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간병인 서비스를 안 받게 되면은 입원비를 10,000원씩 주는 거고요. 간병인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80일을 지급하고 180일은 면책됩니다. 왜? 입원비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면책기간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간병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병원에서 간병인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는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은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기 전 이틀 전에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서류랑 다 보내서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은 보험회사가 이틀 뒤에 그 날짜에 맞춰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간병인은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 둘 다 유병자나 건강하신 분들 다 보험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에 대한 게 좀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일 거고 내가 혹시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나 간병인을 좀 써야 되는데 라는 개념이라면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하다 보면은 보험을 점검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잔존 납입 기간, 보장 기간.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잔존 납입 기간이 얼마 남아 있느냐, 그리고 보장 기간이 얼마 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은 아무리 나쁜 보험도 가능하면 정리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 요양 등의 상품에 주의를 좀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10,000원, 20,000원이면은 보험료가 되는데 적립보험료라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과도한 상해보험은 큰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실손보험으로 웬만한 게 해결이 되니까요. 별도의 상해보험은 크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보다는 중요한 특약에 집중을 하자.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확률적으로 높은 질병들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면책 구간이나 본인 부담금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수술특약이나 재진단암 특약을 확인하는 건 좋고 암보험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다. 뇌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 있고 심장 쪽 질환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다. 그다음에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함으로써 보험료를 좀 더 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납입면제 혜택들이 있는데 요거 잘 챙기셔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보험을 준비했다 자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연령별 보험의 구성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험을 처음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팁을 드렸어요. 네, 나이대별로 보험을 잘 준비한다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암보험과 3대 진단비, 또 수술비, 그리고 치매보험 등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내 상황별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1:1 맞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와주신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험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 나이에 맞춰서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나운서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험을 갖고 계신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가져가라가 아니고요. 나의 보험을 점검하시는 데 있어서 요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현재 보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나의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처음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플랜대로 가입해보시면 좋겠고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해지를 하지 마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만 함께 전문가와 보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도 암보험에 관심이 많으신데 암보험 안에도 소외감이 회사별로 좀 기준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암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일반암하고 유사암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면서 확률이 높은 가장 많이 빈도가 발생되는 암들에 대해서 회사별로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소외감의 분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도 소외감이 분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입 금액이 커지면 소외감의 분류가 생길 수 있는데 적정한 수준의 암진단과 자금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한 개 회사에 준비하시면 소외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 정도의 암진단금을 갖고 싶다 그러면 2개 회사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소외감의 분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암들이 전부 다 소외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꼭 소외감에 대한 거를 잊지 마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의 내용들도 혹시 소외감에 분류가 있다면은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인지하고 계시면은 그래도 좀 더 억울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은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별 비교 혼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수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고생한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이나 했었나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우리 건강도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럴 때 내게 맞는 보험을 잘 소개해 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를 주셔서 내 맞춤 플랜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보시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내 보험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보험의 변화입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고 보험 있어도 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대표적인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전문가님, 암보험이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제 암보험은 예전과 틀리게 진단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 목적에 두는 그러한 이제 암보험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변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전에 즉 한 1세대 암보험 정도면은 일단 일반 암 진단비가 무지 커야겠죠. 예. 그다음에 그로 받침하는 수술비라든가 항암 치료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보장이 됐고 현존하는 이제 2세대 암보험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1세대에 없는 유사암들 예전에 1세대에는 일반 암의 약 10%에서 20%만 유사암을 진단금을 줬는데 지금은 유사암도 1,000만 원 단위로 고액으로 보장하는 보험. 거기다가 갑상선은 초기 진단비 제외에다가 이제 유사암 수술비까지 나오는 플랜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3세대 암보험이라고 해서 진단비는 당연히 물론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나 아니면 표적 항암 치료 또 이러한 담보들이 크게끔 진단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큰 변화가 있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암보험하면 일단 진단비를 딱 떠올리고 뭐 유사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단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치료를 정말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최신 치료 어떤 게 있어요? 최신 치료 같은 거는 물론 나와 있는 치료비는 일단 많습니다. 일단 암 질환이 무조건 걸리면은 일단은 수술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되어야겠죠. 이제 문제는 이러한 항암 치료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몸에 힘이 안 들고 예. 그리고 치료를 좀 받아서 그나마 부작용도 없이 들으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거에 관해서 좀 잘 받고 싶으면 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그 대신 치료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겠죠. 예전에는요 치료를 하면은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죠.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요즘은 치료비 자체도 최신 치료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수술할 때 사이버 나이프로 수술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양성자 치료기로 이제 방사성을 써서 그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예.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항암 치료를 좀 넘나드는 이제 표적 항암이라든가 또 면역 항암 치료기라는 이런 같은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을 시에 생존율이 약 70.6%라고나 해요. 그래서 암은 치료는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약제비라든가 아니면 항암 암물 치료 같은 게 많이 부담이 좀 되겠죠. 생존율이 70%라고 하니까 더 맞아요. 이상 죽는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중입자 가속기 이런 방법도 있던데 이건 이거 뭐예요?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히 공식적으로 언제 나온다는 말이 네. 없지만은 향후 2, 3년 안에 이제 중입가 가속기 구축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치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사선이나 아니면 양성자 그리고 정상세포들을 죽이면서 암세포들을 죽이는 이러한 치료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좋은 세포는 놔두고 이제 암세포만은 좀 표적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정상세포 손상 없이 그리고 한 통증도 별로 그렇게 없이 치료 기간도 되게 짧고 그런 치료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치료법들에 대한 비용 문제겠죠. 계속해서 비용이 그렇죠. 문제가 되네요. 자꾸 이제 2년에서 이제 3년 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그런 그렇죠. 수술일 테고, 그런 방법일 테고, 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어떤 예. 효과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표적 항암 플랜에 들어있는 담보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조직 검사를 어떻게든 초음파를 검사를 받아서 항암 암수 세포 같은 게 아니면 종양 같은 게 있다 표시가 되면 조직 검사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요즘은 조직 검사에서 크게 뭐 째서 그 조직을 뭐 이렇게 도려내 갖고 그거를 검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제 바늘 생검 조직 병리 검사라고 해서 이제 바늘로 마취 일부분을 조금 해서 갑상선이나 전립선에 관해서는 진단비가 조직 검사비도 약간의 소액으로지만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게 된 것 맞아요. 같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치료가 표적 항암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 이건 네, 어때요? 맞아요.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암 치료라고 하면은 어쨌든 머리도 빠지고 면역력도 되게 떨어지고 그 그러니까요. 이유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좋은 세포들도 죽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서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표적항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좋은 세포는 놔두고 암에 들어있는 그러한 암세포들만 표적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존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일단적으로 약물 치료비나 아니면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돈이 비용 부담감이 가요. 하지만은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는 현저히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이제 뭐 머리를 빠지거나 아니면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없다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항암 치료를 하면 일단적으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보통적으로 2주에서 3주마다 한다고들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당연히 구토나 탈모, 왜 전체적인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도 없고 이러한 기력도 없어서 예. 바로 이제 아무리 암 치료가 낫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생활을 복귀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쵸. 그리고 설사 일상적으로 복귀했더라 하더라도 몇 년 안에 또 힘들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마련인데 이러한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적으로 진단을 받고 똑같이 입원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를 할 때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도 가능을 하고 단 1개월에서 3개월마다 처방이나 약을 먹던가 아니면 주사로 인해서 간단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거의 좀 적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니 당연히 항암 치료보다는 이 치료법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이 무서운 암을 치료하는데 통원도 가능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그렇죠. 하니까 받을 수만 있으면 환자나 가족이나 좀 많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대비할 수 있는 플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까지 한 보험사에서 표적 항암 치료비라는 신담보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갱신입니다. 단. 예. 근데 10년 갱신, 뭐 20년 갱신도 아니고 무조건 10년 갱신이에요. 이렇게 10년 갱신으로 짜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이거에 대한 손해율이 없어요. 아.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일단적으로 10년으로 내놓기는 한 거지만은 그만큼 뭐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10년 갱신짜리니까. 게다가 이 담보 특징 자체는 여기에 대한 플랜을 짜면은 항암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비가 진단금이 기존의 보험사들에서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의 진단비 치료비가 나왔다고 하면은 표적 항암 5천에 항암 치료비나 아니면 이제 항암 약물 치료비도 1,000만 원 단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살짝 보니까 보험료 저렴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플랜 같은 경우를 좀 예시를 보면은 암 진단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넣고요. 물론 암 진단비도 1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제가 플랜을 예시하는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암보험을 새로 준비하시기보다는 기존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보장을 치료비 목적으로 강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플랜을 짠 거고요. 일단 암 진단비가 있고 그다음 유사암 진단비, 그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성 약물 치료비, 그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비, 그리고 신재진단암 진단비. 여기서 신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단적으로 일반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요. 1년이나 아니 2년 있다 암 조직이 계속 발견했을 때 재진단암비로 1,000만 원 단위로 나가긴 하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유사암은 보장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신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유사암 중에서도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까지는 보장을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담보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예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구성을 해보면은 일단 30대 엄청 사죠. 남성 같은 10,000원도 안 경우는. 돼요? 예. 일단 기본적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플랜으로 하면은 약 8,000원 정도밖에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기본 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30세에서 가입을 30세뿐만이 아니라 30대 초반까지는 아마 10,000원 정도면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여성 같은 경우는 이때 위험률을 좀 따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18,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40대에 들어가면 남성 같은 경우는 22,000원, 여성 같은 경우는 34,000원 정도. 60대에 가면은 아무래도 위험률이 좀 높기 때문에 65,000원에 여성 같은 경우는 54,000원. 근데 이것도 좀 비싸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암 진단비나 신재진단비를 최소화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암진단비는 100만 원, 그리고 신재진단비는 2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기 예. 때문에 다른 어느 정도 암 보장이 좀 돼 있다. 5천만 원, 몇 천만 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잔고를 줄여주면 한 40, 50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많게는 28,000원까지 정도를 또 보험료가 줄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겠네요. 이런 예. 표적항암 치료 플랜 우리가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암진단비는 당연히 거의 필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질병 사망 1위가 암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비용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치료비 이러한 보장으로 좀 더 업셀링을 하셔서 보장을 갖고 가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치료비가 대세가 됐습니다. 암보험 이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암 진단비에다가 이렇게 치료비,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에다가 일반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실시간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 도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세요? 아니, 최근에 이게 그 보험 상담해준다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근데 재무사기 해준다고 해서 받았더니 제 보험이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지금 40대 남성분이시고요. 2016년도에 모배당 교보 CI보험 가입해 주셨습니다. 납입되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장을 추가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윤수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이 CI보험인데 이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예, CI모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네. 납입 기간이 연세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납입 기간이 좀 길어요. 25년 납인 거죠. 근데 이 25년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특약들, 재사망이라든가 재상해, 입원이라든가 수술, 그리고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다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3년마다 계속 보험료로 올라가고 25년인 이후에도 계속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시죠.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으신 거에서는 실비까지 아예 포함이 돼 있으세요. 예. 그래갖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첫째적으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아니면 보험료를 줄이고 여기에 대한 진단금을 비갱신으로 좀 세팅을 해가지고 방법을 좀 권유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적으로 몸이 아프신 데가 없으시면은 과감하게 이 보험을 버리고 손해보험사의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을 같이 이렇게 들으시는 방법이 좋은데요. 일단적으로 혹시 질병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네요. 아,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 건강하시면은 이 보험을 과감히 좀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적극 추천을 드려요, 일단적으로. 그래서 보장 같은 경우는 암보험,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를 진단금을 좀 세팅을 하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 20년 납, 그리고 100세까지 아닌 9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각가지 입원이나 수술 특약들을 놓고 손해보험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아프신 데가 없으시다고 하니 손해보험사에 10,000원대나 그 정도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1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가 있으시면은 이제 결혼 예비 중이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시면은 정기보험 쪽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들고 계신 보험이요. 납입 기간도 너무 길고 실속이 좀 떨어지는 보험이라서 지금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비를 새로 전환을 좀 하시거나 바꾸시는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네. 무해지로 진단비와 지금 내가 아플 때 정말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넣어드렸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장도 잘 받고 보험료도 줄여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지금 CI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좀 부족한 보장이 있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